네, 한 발 앞선 투자자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습니다. 기사에서 투자 아이디어 구하는 종목이 보이는 뉴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준비해 주신 내용이 워낙 풍성해서요. 저희 빠르게 기사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에서 보자, 옥상에서 보자가 아니라 차에서 보자고 합니다. 자, 반도체 기업의 차 전쟁 그 이유는 뭘까 하는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자, 하반기에 매출 회복을 노리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서버 모바일에 이어서 이번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반도체에서 주도권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라고 하는 내용 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전기차가 이제 판매가 이제 확대될수록 이제 전장용 반도체에 대한 이제 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뭐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럼 전기차나 이제 자율주행차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인식을 할 겁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도 관심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연기관에 비해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사용량이 기존 기관일 때 200개였던 것이 자율주행일 때는 2,000개로 한 10배 정도 확대가 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장용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파운드리 관련 시스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관심 사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동 차량 이제 전동화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증가한다라고 보면 그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뭐 있다라고 해서 그거 자체적으로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붙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차량이 이제 자율화되면 되고 이제 반도체가 이제 고도화될수록 옆에 같이 이제 첨가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용량도 같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서 이제 UFS 3.1이라는 그런 이제 규격의 이제 낸드 플래시를 이제 양산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UFS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보다는 전력 소비가 한 30% 이상 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 버전에 비해서 쓰기 속도가 이제 3배 이상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이제 차량이 빠르게 처리를 할 때는 이런 이제 CPU, 그러니까 그 처리 시스템인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같이 붙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속도도 같이 빨라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아다스나 또 인포테인먼트로 인해서 대용량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뭐 용량도 커지면서 속도도 같이 빠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AI 관련돼서도 뭐 HBM3나 뭐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CPU가 바뀌면서 DDR5와 같이 이제 신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지듯이 이런 전장용 반도체도 관련된 수요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26년도에는 이제 962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반도체 시장이 635억 달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한 50% 이상 향후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자동차용 반도체를 서버, 그다음에 모바일과 같이 3대 메모리 응용처로 인식을 하고 관련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니까 뭐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그 관심 사항이 있지만 네. 원체 큰 기업들이니까 그거보다 네. 이제 세부 단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자동차용 이제 반도체에 대한 팹리스인 이제 텔레칩스나 네. 아니면 현대차의 이런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를 이제 뭐 설계를 하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 그다음에 네. 뭐 이런 최근에 이제 HBM도 그렇지만 이제 고대역대 이제 반도체의 뭐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HL 만두가치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가운데 탑픽을 꼽으라면 네, 어떤 그 종목을 가운데는 볼까요? 텔레칩스 네, 조금 관심 있게 좋습니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자동차용 이제 멀티미디어 칩을 이제 설계하는 이제 팹리스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량용 이제 DMB 멀티미디어인 이제
AP나 그다음에 모바일 TV의 수신 칩을 설계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현대차 그룹의 비중이 이제 80% 정도로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보지만 유럽 완성차 업체에 최근에 자동차 계기판용 AP를 납품하면서 일단 거래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방 산업이 이제 자동차 산업의 매출 호조세로 인해서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15% 증가한 375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5% 증가한 19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장용 관련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최근에 자율 주행용 이제 반도체 칩 설계 부분에 이제 진출한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조금 관심을 좀 받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와 공동으로 자율 주행 반도체 생산을 위한 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제네시스의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SoC인 돌핀 플러스를 탑재를 할 걸로 탑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전장용과 관련돼서 뭐 국내외의 여러 회사들과 지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신사업으로 인해서 단일보드 컴퓨팅이라는 이제 SBC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일단 산업용이나 교육용으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이게 보드 하나에 네. 이제 CPU나 이제 메모리, 그다음에 입출력 단자를 한꺼번에 만든 이제 초소형 이제 저전력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코딩과 관련된 분야에 이런 SBC가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좀 더 이거를 고도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용 그런 이제 기기 개발이나 교육 같은 데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7월 외국인이 7월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한 11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보였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7월 이후에 14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올 1월 이후에 주가는 쭉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매수 가격은 전일부 종가보다 조금 조정받을 시점인 18,500원 정도에 들어가시면 어떨까?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23,000원, 손절은 14,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텔레칩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종목이 보이는 뉴스 두 번째 기사 가겠습니다. 내수, 수출, 고용 모두 부진합니다. 부양책이 시급한 중국 경제라는 제목의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전년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6.3%에 그쳤다고 하네요. 시장 전망이 7.3%였으니까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자, 중국 경제의 쌍끌이 성장 동력이었던 내수와 수출 모두 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청년 실업률이 20%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사에서는 어떠한 저희가 또 인사이트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중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뭐 중국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네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6.3%. 뭐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전년도에 0.4%였던 거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낮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면 5.5%로 뭐 중국 정부 목표치에는 부합한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계속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성장률 폭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소매 관련된 지표들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중국 소비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컸었는데 이런 뭐 중국 경제의 그 소비 패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3, 4, 5월 정도까지는 뭐 그나마 조금 반짝 성장세를 보였었는데 그 6월 달에는 좀 큰 폭으로 좀 그러니까 상승폭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 6월 달 3.1%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4월 달에 18.4%, 그다음에 5월 달에 12.7%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증가율도 6월 달에 12.4%를 기록을 하면서 5월 달 7.5% 아까 마이너스 감소율에 이어서 두 달 연속 감소를 보일 만큼 수출도 상당 부분 지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0%를 기록을 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지금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전에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인 21.3%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 생산량 부분, 특히 이제 6월 산업 생산이 전월 동기 대비 4.4%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시장 예상치가 2.7%였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고정 자산 투자가 3.8%를 기록을 하면서 그나마 버텨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산업 생산 지표가 좋게 나왔던 그런 주요 요인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산업 생산 확대가 향후에 하반기 이후에 기대감은 줄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나서는 한국 소비재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당분간 이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이 와중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일단 국내 중간재 수출 관련된 특히 이제 IT 부품 관련된 네. 부분이 예상보다는 하반기에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중국이 이제 강력한 이제 부양 정책을 실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긴 네. 하지만 그래도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폭발적인 성장세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특히 이제 중간재 및 최종 소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실적 개선세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IT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조금 걱정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이 이제 불황이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불황과 관련돼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효성 미국발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조금 전에도 설명이 나왔었던 네. 효성중공업이나 두산 박개가 같은 이제 건설기계 장비 쪽, 그다음에 전력기기 장비 쪽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넥슨 게임즈를 조금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경기가 불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소비가 많이 유축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를 기존에 돈을 들여서 한다라기보다는 저렴하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게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청년 실업이 증가한 그런 상황에서 상황에서 지금 청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거를 게임 쪽으로 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불황일 때는 게임 관련주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넥슨 게임즈는 8월 3일부터 블루 아카이브라는 이제 게임을 중국에 서비스를 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의 서브컬처 게임에 대한 이제 높은 선호도로 인해서 지금 같은 이제 서브 게임인 블루 아케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서브컬처 게임은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원신이라는 게임이 대표적인 그런 이제 서브컬처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블루 아케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비공개 테스트 기간 동안에 다운로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사전 예약자 수가 340만 명을 기록할 만큼 일단 시장에서 관심사항을 조금씩 받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분기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78% 증가한 43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7월 11일 이후에 한 40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수준이 2만 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만 5천 원, 손절은 17,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넥슨 게임즈 매수가 2만 원, 목표가 2만 5천 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의 오늘 시장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공략주는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이제 관련주로 이제 부각되는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선진이라는 회사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선진 같은 경우 사료, 그다음에 이제 양돈,
그다음에 이제 그러네. 관련돼서 네. 뭐 육가공까지 하는 뭐 전반적인 이제 이런 이제 돼지고기 관련된 그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이제 사료 관련된 부분이 전체 매출의 한 4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식육이나 양도, 그다음에 육가공 업체 부분이 뭐 25%, 그다음에 16%, 10% 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뭐 8.7% 증가한 한 4,8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도 10% 증가한 21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2분기에도 1분기와 비슷한 성적을 거둘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흑해 곡물 협정이 일단 잠정 중단이 되면서 아마 곡물 가격이 크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전일 뭐 미국 시장에서도 곡물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일단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보통 300에서 400만 톤 규모의 이제 곡물을 수출했습니다. 그 곡물이 수출이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공급이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과거에 이제 4월 달에도 이제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쵸. 곡물 가격은 상승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중단을 하면서 다시 상승할 가격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료 가격에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최근에 글로벌 돈육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제 글로벌 돈육 가격이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뭐 저점 대비 한 30% 가까이 상승할 만큼 돼지고기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국내에 들어오는 돼지고기 가격, 그러니까 수입 같은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면 국내에 이제 돼지고기 가격도 다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점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방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산물보다는 아마 육류에 대한 소비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 이와 더불어 여름 휴가철에 과거에 이제 전례를 보면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점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매매 전략도 힌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요. 네. 뭐 투신권 같은 경우 6월 22일 이후에 꾸준히 순매수를 하면서 한 3만 주 이상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제 흑해 협정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매수 가격은 8,5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9,500원, 손절은 8,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텔레칩스, 넥슨게임즈 그리고 선진에 이르기까지 투자 전략 챙겨주신 임순재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